다음에는 적극적인 대먹인 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라는 건데요. 먼저 피드백 이야기를 하죠. 피드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개체와 개체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A가 B한테 영향을 주고 B가 다시 A한테 영향을 주고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피드백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세상사에서 보는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포지티브 피드백, 적극적인 대먹임이 있고, 그 반대가 네거티브 피드백, 소극적인 대먹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자연현상에서 목격하는 거는요, 네거티브, 소극적인 대먹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을 가지고 호수에 딱 던지면 처음에 파도가 세게 일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드러워지고 평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거티브죠. 그 다음에 시계추가 있다 그러면 추를 가지고 위에서 딱 당겨서 딱 낮추면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딱 서거든요.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소극적인 대먹임 고리 현상인데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런 피드백이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로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시계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계추를 잡고 있는 이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흔들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흔들기 시작을 하면은 추가 지 맘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 흔드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닥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바닥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노래방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마이크 방향이 잘못될 경우에 끼익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 마이크하고 앰프가 일직선이 될 때 끼익 하는 잡음이 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제 노래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는데, 이 스피커의 소리가 다시 일로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면 이 소리가 점점 포지티브 피드백이 돼서 무한정으로 정폭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잡음이 아니죠. 이거를 딱 따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제 목소리가 무한대로 정폭된 게 귀에 잡음처럼 들리는 거죠. 이게 바로 포지티브 피드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대에서 벌 주는 것 중에 제일 뭐랄까 좀 나쁜 벌이요, 손에 뺨 때리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처음에 살짝 뺨 때리라 이러면 처음에는 딱 때린다고요. 그 다음에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더 세게 때리고, 결국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대먹임, 포지티브 피드백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증폭된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걸 저희들은 적극적인 대먹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앞에서 세상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주로 과학에서는요. 하나가 요소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이고요. 다른 하나가 점포괄주의, 홀리즘이라는 겁니다. 리덕셔니즘이라는 거는 전체는 부분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부분을 분석을 해서 합하면 전체가 된다. 어떤 사물이 있으면 쪼개고, 쪼갠 것을 다시 합하면 전체가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요소환원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실체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학자들이 이거를 분석을 하니까 제대로 분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실체를 막 자르고 쪼개기 시작합니다. 전략이다, 인사다, 조직이다, R&D다, 생산이다, 마케팅이다, 자르죠. 자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이란 이런 것이야, 전략이란 이런 것이야, R&D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의 분석 결과를 다 모으면 경영의 실체가 나올까요? 나오지가 않죠. 만일에 그 실체가 나온다 그러면 경영학자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을 하면 다 갑부가 돼야죠.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가 부족한 2%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완하는 이론이 소위 말하는 점포괄주의, 홀리즘이라는 겁니다. 이 홀리즘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것은 부분의 합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데모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멀쩡한 사람이 10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화염병이라는 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뭔가 분노를 해서 서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고 흥분을 하다 보면 화염병을 만들고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지고 불을 지르고 한단 말이죠. 개인 개별한테는 화염병이라는 인자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화염병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 전포괄주의라는 거죠. 그럼 이 플러스 알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피드백에서 나온 겁니다. 적극적인 피드백. 그 사람들이 흥분을 했을 때, 바닥이 흔들렸을 때 뭔가 그 본질에서는 없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포괄주의라는 거는 이런 바닥이 흔들리는 거와 개별 요소들 간의 이 피드백 고리를 아주 중시 여기는 이런 입장이 이 전포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페 연구소에 있는 브라이언 아서 교수 같은 분은요, 복잡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수한 요소들이 서로 간섭을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염병을 만드는 거죠. 예상 외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또는 각 패턴이 각 요소 자체에 피드백하는 시스템, 이런 걸 복잡계라고 정의를 했죠. 정의 자체가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요소와 모든 요소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고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내면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복잡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이런 포지티브 피드백, 적극적인 대먹임 고리를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가 하드적인 측면이고 하나가 소프트적인 측면입니다. 하드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붉은 악마들이 입고 있던 붉은 티셔츠죠. 붉은 악마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많은 조건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붉은 악마의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면 다 붉은 악마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어떤 조직도 이렇게 개방된 조직이 있습니까? 이 붉은색이라는 게 사람을 상당히 흥분시키는 이런 색깔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한민국하고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는 것도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 노래도 오필성 코리아, 아리랑, 응응가 이런 것들. 소품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상 가장 큰 대형 태극기, 머리띠 이런 것들도 다 소품들이거든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자고. 아니 봐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30에 40이잖아. 이게 꽉 차요. 그러니까 30이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꽉 찬단 말이야. 만드는 거 야, 말고. 우리 다 덮어버리자. 우리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다. 할까? 카드 섹션 태극기로 할까? 오. 딴지 같은 소리에서 시작해서 아니, 카드 섹션. 이런 기폭제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붉은 악마의 꼬리에 원조들, 꼬리를 달고 엉뚱한 그러니까 작은 상상이 나비들이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결과들의 모습을 보시죠.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태극기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히트작은 이겁니다. 아빠 오늘 나 못 들어가요 하는 겁니다. 대형 태극기의 모습이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인데요. 어떤 심리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월드컵에서 한번 이겨가지고 16강에 들어가 보자. 또 16강이 되니까 8강, 또 4강에 들어가 보자 하는 어떤 정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서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동질성을 만드는 거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첫 번째 게임을 코엑스몰에 있는 데 갔습니다. 제 식구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우리 식구들은 빨간 티셔츠를 입고 저는 와이셔츠를 입고 갔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저를
뭐 이상한 동물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전부 다 빨간 거 입고 나왔는데 당신만 흰 거 입고 나왔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나갈 때는 빨간 거를 꺼내서 입고 갔거든요. 벌써 여기서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할 때 저 혼자 앉아 있으면 이거는 바보 되겠더라고요. 저도 일어나서 같이 대한민국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포지티브 피드백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적극적인 대먹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 악마 신드롬이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게 된 데는 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물론 이런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 붉은 악마 홈페이지 역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특히 누구나 다 뭐 사이버 네트워크,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는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요. 이 붉은 악마 홈페이지에서 많은 뭐 정보와 자료, 지식, 응원과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뭐 어떤 게임이 열린다, 뭐 어떻게 나서 뭐 어떻게 하는 행동 강령들. 저도 물론 이제 붉은 악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가보니까 이 붉은 악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가장 쉽게 돼 있더라고요.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을 하면 붉은 악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확산성, 이거 역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